오늘도 어쨌든 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시겠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의원님,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깊은 애정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만 어렵습니까? 자,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큽니다. 국가는, 권력은 더욱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정치고 연대고 공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지요. 저 월급쟁이입니다. 힘들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는 10만 원보다도 이 사람들이 재산세와 소득세와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고통받는 게 먼저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대고 공정이죠. 참, 듣기는 좋은데요. 예산 집행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감정 1도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십 년 영업을 해오다가 지금 폐업하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골라서 지원해서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 그 말씀도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예요. 가용한 예산을 500억을 마련해서 이거라도 더 해보자고 했지만 이거보다는 1조 3천억이라도 빌려서라도 모두에게 더 지원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영세 자영업자한테 사용하도록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게 그 500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판단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33개 업종 중에 2개 업종에 50% 이상의 지역화폐가 쓰여지고 있고 매출액 10억 이상의 더 대규모 매장에서 20% 이상의 대출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거기가 힘듭니까? 전체 거기가 자영업자 어렵습니까? 중에 이 앞에 언급된 2개 자영업체 비율이 50%가 더 넘습니다. 거기 매출만 그렇게 집중된 게 아니고 이 업종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크다고요. 자, 그 비중을 지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비중이 바로 25%와 4%, 그 비중을 합쳐도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의 50% 이상의 지금 결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숫자가 것입니다. 그렇지 규모를 따져보십시오. 제가 어제 기존의- 인터뷰했던 한 분은 기존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의원님,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지 말고 이 업종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매출 비용을 따져보세요. 매출 비중을. 이미 이들이 매출이 차지하고 충분히 있는 일어나고 비중을. 있고 더군다나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더더욱이나 매출이 거의 줄지 않았던 이 업종들은 살만합니다. 미안하지만 지역화폐는 살만한 데는 잘 쓰여지고 있지만 소외되고 배제된 곳에다가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어저께 제가 만났던 의류 판매하시는 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딱 옷 2벌 팔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부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그랬습니다. 지역화폐 때문입니까? 뭐 말씀이십니까? 그게 지역화폐 때문입니까? 지금의 이 재난에서 지역화폐는 그들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책이 100% 완벽합니까? 그럼 다른 대안을 내보세요. 가능한 대안이 뭔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중한 500억,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쓰여졌다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들의 피눈물을 조금은 닦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은 더 살만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배제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단돈 3만 원을 주어서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이 목소리- 났다면 불이 난 곳에다가 물을 부어야지 불 나지 않은 엉뚱한 산 언저리에다가 불을 끄겠다고 물 뿌리는 것, 이거는 지금의 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불이 안 난 곳을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모두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곳에다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네, 지사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말들이 참 많았지만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인당 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대개 15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원됐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15만 남겨두고자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5만 원이 그 오늘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2개 업종 정도에 50% 이상 쓰여지는 그 지역화폐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복지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 서기관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국가 중앙정부가 내놓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저렇게 엄격합니다. 매출액 기준이 4,800만 원 이하, 연간 4,800만 원 이하면은 초영세업자입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 당연히 돈이 남아돌 수밖에 없죠. 국비가 남아서 도비 삭감했다? 다시 보실까요? 1년을 영업한 1년 동안에 1년 이상 영업한 대상만 돈을 지급해주니 작년 8월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러 갔다가 뒤돌아오는 고통스러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복지국장을 통해서 이 사각지대 해소하겠습니다. 500억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500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추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 그럼 굳이 그걸 해야 된다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3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원에게 지사님. 지급하는 방식으로 1조 3천억을 지원하는데 굳이 10만 명에게 따로 추가로 지원하는 게 과연 그것만 옳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폐업률이 70%가 넘어가는 현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분들의 의원님. 전기세와 소득세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경기도가 만능입니까? 만능 예산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있습니까? 만능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자원들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지사님이랑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낸다고 해서 대중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불한빈 환불균, 정치는 가나보다 공정하지 않음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인 점, 그로 인해서 연장자인 지사님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도 그제도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면서 자살까지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다시 10만 원만 있었어도 30만 원만 있었어도 오늘 내야 할 수도세와 전기료는 다 냈을 텐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공정이라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의 온 국민은 각자의 모양대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버틸만 해서 버티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 이 순간 생을 마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환빈 환불균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재명 지사님과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란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은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들어주시고 도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정을 질의를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 보조금 지출만 연 9천억이라잖아. 지역화폐 올해 경제적인 순손실이 2,260억이나 된다. 2%의 인쇄비랑 금융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 2%가요. 경제적 순손실이 지금 한 해 2,26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순손실이 있는데 시작부터 누가 먹는 구조가라는 거죠. 뭐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서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 깡에 대한 단속 비용.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갖다가 이분들의 제안을 통해서 아낄 수 있으면 국민 예산을 엄청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엄중 문책이라니 그럼 누가 그 연구를 하고. 저는 이재명 지사 얘기를 그대로 다 돌려주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낙연 당대표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근거 없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바로 통신비 지원 정책이라든가 네. 맞춤형 지원 같은 것들. 그게 본인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정부 정책을 지원해라. 아니 지자체장이면 지자체장답게요. 중앙정부에 좀 협조를 좀 하십시오. 네. 중앙정부 하는 일을 다 딴지 걸면서 무슨 국민혈세, 지역화폐로 국민혈세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정 광고하느라고 홍보하느라고 돈 많이 썼잖아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런 얘기를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떠오른 인물이 이명박이었습니다. 이명박이 이제 4대강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대운하랑 똑같다라고 하는 걸 그 건설연구원에 계시던 김희태 연구원께서 네. 다음 아고라에다가 양심선언을 올리십니다. 6개월 후에 징계를 하고 징계하기 전까지 계속 괴롭히고 이재명 지사 이게 보면은 이명보다 훨씬 용감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SNS에서도 중립적인 입장들 있잖아요. 네. 굉장한 반감을 많이 드러내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네, 공약집. 거기 가면은 검색을 해도요. 지역화폐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네. 온누리 상품권 하고요.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뭐냐면 전국 어디서나 유니버셜하게 쓰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늘 엄프를 하시는데요. 공약집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갖다가 막 몇 조씩 갖다 쏟아붓자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